안녕하세요, 잘립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베이가 아마존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체 FBA 시스템인 이베이 매니지드 딜리버리 EMD를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베이보다 먼저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이베이 쪽이 조금 더 현재 아마존이랑 비슷해서 순서를 바꿔서 이베이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알게 된 순서는 이 알리바바의 미국 진출, 그 다음에 이베이 EMD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리바바의 미국 진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리바바는 여기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나 온라인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소싱을 하는 사람들이야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지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증권 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서 미국 SEC에서 발간하는 알리바바 전체 기업체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tmall.com, taobao.com 뭐 그런 거는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있고, tmall 글로벌 있고, 라자다도 그 안에 편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있고, 뭐 유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유튜브 같은 거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자회사로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펀드로 투자한 회사도 뭐 쿠오베이도 있고, 차이니아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2014년도에 2014년 9월 18일 정도, 제 기억으로 18일인지 19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4, 9, 18 요때 미국 증권시장에, 제 기억으로 나스닥이었던 것 같아요. 218억 달러로 IPO를 성공합니다. 이 IPO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보다 컸대요. 미국 증권 역사상 가장 큰 IPO로 기록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상장가보다 더 올라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클래스 단체 소송을 걸어요. 알리바바한테 뭐 이렇게 잘못했다, 언더라이터한테도 한 거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던지, 아니면 언더라이터들이 증권사에서 옵션을 잘못 행사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서 2018년도에까지 끌다가 2018년도 말에 12월인가 10월인가에 7,500만 달러로, 지금 218억 달러에서 7,500만 달러가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큰 회사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미국에 상장된 역사상 가장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2019년도 3월에 2018년 피스컬 이어가 끝났는데, 그때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2%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장 후에 굉장히 좀 성장이나 회사 운영이나, 특히나 대표도 회사를 뺏긴다는 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렸어서 알리바바 자체가 되게 좀 새로운 활력을 원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와 알리바바 사이에는 살짝 애증 관계가 있죠. 저도 처음에 아마존에서 PL 판매를 할 때 알리바바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했고, 그때 이 아마존 PL을 진짜 너도 나도 PL을 하면서 알리바바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다라는
증권가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마존 셀러와 최소한 그리고 알리바바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아마존 PL 셀러들이 알리바바에서 조달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그 사기도 그만큼 많아졌거든요. 제 예전에도 뭐 아마존 셀러 대상으로 하는 사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존 셀러에게 알리바바 셀러들이 주로 이제 하는 사기 행각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요즘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사기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알리바바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면, 알리바바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골드 배지 셀러인지 보고 뭐 리뷰 보고 뭐 막 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샘플을 하나 요청을 하죠. 샘플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 맞으면 대량 주문을 하고, 그래서 FBA로 입고시키는 이런 흐름인데, 문제는 이 샘플을 주문하는 시점까지 이 앞부분이 뭐 빠르면 2주, 3주, 그리고 늦으면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리바바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국 그 제조사들이 혹은 뭐 에이전트들이 그런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샘플 주문한 사람한테는 샘플 주문하기 전에 너 대량으로 주문하면 $10에 주겠다고 했다가, 샘플 주문 후에 다시 이제 대량 주문하는 수준이 되면, 그 시기가 되면 개당 $15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러 입장에서, 아마존의 PL 셀러 입장에서는 다시 그 제조사를 찾아서 샘플을 주문해가지고 그걸 보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10라고 생각했던 걸 $15에 구매해서 파는 이런 식의 사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보험 사기인데요. 알리바바에서도 이런 사기 행각이 좀 많은 걸 알고 있어서 트레이드 어셔런스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트레이드 어셔런스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하면 우리 쪽에서는 뭐 10% 더 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트레이드 어셔런스 한다, 당연히 페이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자금을 지급을 하면 돈이 안 왔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 돈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거 취소하고 이 계좌로 넣어줘 하면서 다른 계좌번호를 준대요. 그러니까 1번 계좌로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해서 집어넣으라고 했다가 돈은 실제로는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거짓말하고 2번 계좌로 다시 넣어달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취소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트레이드 어셔런스 계약을 했지만 알리바바에서 구매할 때는 1번 계좌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2번 계좌로 자금을 넣는 순간 이건 트레이드 어셔런스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그냥 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래보험 사기라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골드 서플라이,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에서는 그 오랫동안 문제없이 판매한 셀러들에게 골드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배지를 줘요. 근데 예전부터 그 골드 서플라이어 배지는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추정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골드 서플라이어인 계정을 산대요. 배지를 사는 게 아니라 계정 자체를 사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얘가 골드 서플라이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골드 서플라이어 계정 구매한 다음에 이런 앞에 부분은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허접한 혹은 뭐 이제 짝퉁 상품을 보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리바바 셀러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알리바바도 이제 아마존만큼 자정작용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PL 셀러들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큰 대안이 없거든요, 알리바바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러 마켓인 것을 좀 약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좋은 그 뉴스는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7월달에 2019년 7월달에 이미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알리바바가 미국 중소 제조기업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알리바바의 고객은 실제로 이 제조사들이에요. 제조사 중에서도 유료로 돈을 내고 알리바바에 등록을 하는 제조사들인데 이게 한 16만 5천 개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16만 5천 개사 중에서 95%가 중국에 있는 제조사입니다. 반면에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객들은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고객이 아니라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국가로 보면 제일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제조사는 중국이 제일 많고 구매자는 미국이 제일 많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알리바바에서도 그러면 미국 셀러들을 미국 제조사들을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밖에 증가가 안 돼서 새로운 이 알리바바로서는 자기네들한테 돈을 내고 들어올 고객은 제조사들이니까 새로운 제조사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제조사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미국 제조사들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는 거고요. 구매자들 이제 미국이 1인데 그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 상품을 좀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게 왜 손쉽게냐면 그 미국은 한 3천만 개 정도의 중소 제조사가 있다고 해요. 미국 내에. 근데 이들 중에서 70%는 오프라인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리바바 같은 곳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그런 중소제조사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PL 셀러들이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조사들로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서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뉴욕 설명회에서 뭐 바실라로스 앤 선즈라는 회사와 겟클린, 허니베이비 내추럴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중소 제조사 중에서도 좀 유명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알리바바에 이제 가입을 입점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처음 한 거고요. 앞으로 시카고나 LA에서도 설명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게 언제 보시는지에 따라서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제조사들이 가입을 할 거고, 예전에 그 제가 글로벌셀러 처음 연구소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진출하게 되면 이런 알리바바에서는 되게 좀 케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아예 첫 번째 홈페이지에다가 뭐 광고를 내준다든지 뭐 다양한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최대한 석세스 케이스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이 아직 약간 좀 스캡티컬한 다른 중소 제조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존.com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 좀 많으니까 별로 상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별도의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셀러분들 중에서 뭐 종이나 뭐 문구 용품을 판매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존 비즈니스에 등록을 하라고 메일을 한 번쯤 받으셨을 건데, 미국에 그 법인이 없으신 분들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활용하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아마존 비즈니스는 워낙에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B2B 거래라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봤을 때 아마 알리바바가 아마존 비즈니스의 그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보면 미국이 구매 1위 업체기는 구매 1위 국가기는 하지만 알리바바는 전 세계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이 겹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떻게 될지는 아마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또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약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변수가 이 미국이랑 중국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클 것 같거든요.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서 미국 법인이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라서 껄끄러운 점이 이제 한둘이 아닌 거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관세 전쟁, 뭐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번에 8월 6일 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대놓고 싸우자 막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는데,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제조사들이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과연 쉬울 것이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금융적인 제재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달러 화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랑 거래하는 다른 중소기업 그 제조사들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뭐 조달청 관련한 그런 경매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라장터 같은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알리바바라는 곳에서 혹은 중국으로 판매한 이력이 혹은 중국 은행이랑 거래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런 뭐 조달 경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약간 좀 프레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제조사들 쪽이고, 우리는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는 어떤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피해를 관두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때 이제 메이드 인 USA가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워낙에 이 내구성이 약하고 그다음에 싼 맛에 이제 한두 번 사보고 이러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래 쓰거나 안전한 상품을 생각할 때 메이드 인 USA라고 그 아마존 리스팅에 붙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되거든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메이드 인 USA가 붙어 있는 상품이 2-3달러 정도 비싼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요. 근데 알리바바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플러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알리바바에서 현재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기 행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셀러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걔네들은 뭐 그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제가 미국 제조사랑 하면서 그런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중국 제조사랑은 했을 때 좀 몇 가지 위험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대로 이제 미국 셀러들이 당연하게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드 서플라이 계정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서플라이어 계정을 구매해서 그걸로 사기치는 알리바바 셀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근데 아마 이 미국 제조사들 집어넣으면은 그런 자정 행위에 대해서, 자정 작용에 대해서 그 알리바바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한번 신뢰도가 떨어지면 제조사들이 그냥 확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베이 그 EMD 부분이랑 요번에 그 말씀드린 미국 제조사들이 알리바바에 진입하는 그 두 가지가 예전에도 미국 제조사 있긴 했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대량으로 이렇게 알리바바에서 나서가지고 이게 중소 제조업체들 집어넣는 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셀러들이 매뉴버링을 해야 될지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리바바가 미국에 진출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소싱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구매자들, 우리의 구매자들, 아마존의 고객들도 좀 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이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아래 달아주시면,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말씀을 해주시면 향후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